네, 청년 대국민 소통자랑 청국장 78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달태랑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는 청국장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가식을 아 정말입니다. 네, 오늘 네. 네, 청국장에도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또 청년분들과 또 마음이 청년이신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청국장이 이제 곧 80회가 머지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점을 두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찬찬히 해봤습니다. 좀 저희가 좀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게스트로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끝부분에 또 나오셔서 되게 또 중요한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모신 오이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취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취업. 제 이 성향과 이렇게 취업이라는 게 저랑 잘 맞지 않긴 한데 아무튼 그 안에서 많은 또 도움을 주시고 어떤 실질적 도움과 정신적인 도움도 많이 주셨던 분이고 이런 환경 문제에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은 이런 고민도 하시고 또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오이석 뭐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뭐 그렇게 보내주시죠. 네, 오이석 대표님 또 머리 이렇게 또 예쁘게 하신 오이석 대표님 한번 모시고 오늘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마침 오늘 또 녹화 날이 이제 5월 18일인데 네, 상당히 또 뜻깊은 날 이렇게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네, 국제개발협력 활동가이자 이제 국제개발협력 뉴스레터인 김치앤칩스를 운영하고 있는 오의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뭔가 수상 소감 듣는 느낌이었어요. 가면 되는 건가요, 이제? 네, 그 앞에 이제 김치앤칩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김치앤칩스가 어떤 곳인지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김치앤칩스는 이름이 이제 좀 깜찍하죠. 네. 네. 김치앤칩스라는 이름의 이제 뉴스레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뉴스레터입니다. 일단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희두님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시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재단 생각이 나죠. no. 저는 뭔가 사실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복잡하다. 약간 이런 그냥 인식이 되게 그러니까 꼬여 있는 어떤 실타래 같은 생각이 많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냥 국제개발 협력하면은 워낙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도 그렇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감히 손을 대긴 어려운 약간 그런 인식. 그쵸. 혹시 탈타형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근데 사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지구촌이라는 말이 되게 익숙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사실 되게 글로벌 사회고 저희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뭐 해양으로나 대륙으로 사실은 뻗어나갈 수 있지만 거기는 좀 막혀 있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그리고 지금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은 좀 그 아시아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려가지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런 쪽에서 되게 중대하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군요. 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뭐 그렇게 중요 인물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제 김치앤칩스라는 뉴스레터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국제개발 분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원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네. TV에서 이렇게 뭐 아프리카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후원하시는 계기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이런 뭐 옛날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생각하시면서 해외 개발도상국들 지원하시는 그런 네. 마음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의 뭐 우리나라 외에 이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문제 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좀 인간을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이제 경제 성장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이제 배울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권이나 또 어떤 정치적인 이런 어드보커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환경 분야 이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그 피해가 좀 심각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좀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김치앤칩스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뉴스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뭐 버거 앤 칩스 막 이런 것과 뭔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죠. 네이밍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김치앤칩스는 우리 이제 그 흔한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영국의 음식이죠. 피시앤칩스에서 이제 따온 이름인데 아. 이제 피시앤칩스란 그 음식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한 네. 음식이잖아요. 또 영국 음식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국제 개발 분야가 이제 거의 뭐 영국이 가장 조금 뭐 종주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좀 앞서가는 국가예요. 왜냐하면 제일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던 나라이기 때문인데 네. 네. 이제 그 나라에서 만든 어떤 그런 글로벌한 음식에 이제 저희는 또 이런 국제 개발의 이야기를 해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또 국내에서 일어나는 관련 있는 이야기들, 뭐 국내에서 일어나는 뭐 국제 개발 협력 분야의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라든지, 또 이런 노동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한 음식에 이제 우리의 이제 김치, 고유의 음식이죠. 한국의 음식이죠. 한국의 음식인 김치를 넣어서 이제 김치앤칩스라는 이름으로 좀 이게 명명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되게 국뽕 이런 게 되게 조롱받아 오면서 그 한국인들이 꼭 외국인들 만나면 하는 말이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Do you know 싸이? 하면서 그죠, 그죠. 되게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죠. 사실은 되게 아까 말씀해주신 분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이렇게 착취하지 않으면서 정말 오히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식민지였던 국가가 이렇게까지 네. 성장을 해서 다른 나라를 지원하고 이렇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잖아요, 사실은. 되게 되게 대단한 나라고 또 대단한 나라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생각이 많이 역시 듭니다. 달타령님이 시야가 이제 항상 넓으시다고 느꼈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한 번 더 느낍니다. 정말로 우리 또 국가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또 엄밀하게 따지면은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가 워낙 또 식민지였고 워낙 또 경제적으로 어렵던 국가였는데 이제 거의 뭐 독립한 지 100년도 훨씬 안 된 시기 만에 이제 원조를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를 공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나라가 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네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페이커 앤 BTS 이런 거 하나 해서 요즘 김치와 이제 되게 자부심이 있잖아요. 문화의 힘. 네. 저 요즘 너무 좋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빨대를 꽂으면 되게 위험하지 페이커 않으세요, 앤 지금? BTS. 네. 아니 자랑스러우니까 저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어떤 한국인으로서 저도 되게 이 어떻게 보면 오이석 대표님의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 잠깐 드리기도 했지만 국내에 이렇게 한정해서 볼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 시야를 넓히고 뭔가 그러다 보면 어떤 상상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더 폭넓게 가지고 갈 수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뭐 물론 그렇다고 뭐 그냥 말로만 이렇게 뭐 중동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우리 청년들이 진짜 좀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곳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좀 뽐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차차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환경재단을 통해 이제 저희가 인연을 맺게 됐어요. 네, 환경 문제 되게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몇몇 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팀분들한테 전 다른 팀이었는데 의존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쩌다가 취업을 하게 돼서 약간 그래서 제가 되게 막 적응도 잘 못하고 되게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때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방안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어떤 당위성만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하다 보면 그 어떤 캠페인은 좀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또 그리고 반감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서 오히려 막 퇴보할 때도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디테일하게 고민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조언을 구했는데 처음에 환경 문제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환경 문제를 사실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면 특별한 계기가 없거든요. 네, 그냥 눈에 보여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 눈에 보인 시기가 언제부터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기 경기도 시흥시 출신이에요. 네. 근데 경기도 시흥시 하면 뭐 지금이야 뭐 조금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저희가 조금 어릴 때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시와호가 굉장히 유명했죠. 이제 썩은 호수다. 이제 냄새나는 호수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시화공단, 반월공단이 있어서 정말로 밤이면 냄새가 넘어와요. 산을 넘어서 이제 바다 쪽에서 이제 해풍이 불면 이제 그 바다 쪽에 있는 시화호 그리고 바다 쪽에 있는 이 공단에서 냄새가 막 넘어와요. 네, 그리고 막 하천들도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막 정말로 똥물이 꾸정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 자체가 상당히 제 옆에 가까이 있었던 것 같고 이후에 또 조금 살다가 제가 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일을 그 베트남의 파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2년 동안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개발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베트남이 이제 약간
그 우리나라의 발자취를 따라오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막 네. 빠르게 산업화가 되고 있고 대신에 이런 노동 문제나 이런 좀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좀 갈려지는 뭐 이런 문제들도 있긴 하지 양면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그런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 규제가 이제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은 하고 하다 보니 이제 환경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특히 제가 했을 때 큰 일이 이 대만의 포모사라는 철강 업체가 하나 있는데 네. 이 철강 업체가 밤에 이제 이런 우리나라도 옛날에 유명했던 문제인데 이 페놀이라는 것을 이제 밤에 바닷가에 버린 거예요. 바다에. 아. 이게 뭐 자의적이었는지 고의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문제가 상당히 돼서 이 베트남의 해안선의 길이가 한 2,0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한 1,000km 정도 되는 정도가 이제 다 오염이 돼서 이제 뭐 물고기들 당연히 다 죽고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이제 그쪽 어민들의 이제 삶이 이제 파괴되는 그런 큰 이제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사건들을 보면서 또 그런 크고 작은 상태들을 보면서 아 이게 나는 이런 국제 개발 분야에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이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해외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구나. 도시에도 있고 시골에도 있고 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좀 환경과 관련해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후에 뭐 공부도 하고 꾸준하게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환경과 관련된 일 쪽으로 꾸준하게 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환경 분야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쓰레기 저번에 나오신 분도 쓰레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 뭐 플라스틱이다 아니면은 뭐 기후 변화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네. 그 중에서도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고 그쪽 분야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 분야가 제일 관심이 많고요. 사실 특히 저는 이 포지션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포지션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이제 해외를 주로 이제 지원하고 해외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의 환경 문제랑은 사실 약간 접점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이제 되면서 제가 매해 해외 출장을 한 4번, 뭐 5번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제 지난해부터는 한 번도 지금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한국에서 뭐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제 고향인 이 시흥시에서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거버넌스를 만들었어요. 시장님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앞으로 시흥시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시작을 이번에 알렸는데 이제 그런 데 참여하게 돼서 제가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환경 관련해서 일했던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농사가 잘 안 된다든지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제 토양이 이제 유실되거나 또 역시 뭐 농사가 막 잘 안 되고 또 이런 그 집이 무너지고 뭐 이런 지역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다가 이제 그 경험들을 이제 국내로 옮겨와서 좀 적용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저는 요즘에 근데 또 미얀마 관련해서도 지금 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환경에 하시던 분이 미얀마로 좀 일을 또 관련된 걸 하실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게 그 대회에 있는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하고 아시아 국가나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계속 관련된 일을 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거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맞아요. 역시 정확하세요. 달태령님이 제가 보기에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네, 정확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다가 저 이제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 저게 잘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전 항상 감탄하고 배우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잘리시면 저기 가까운데 노무사 제가 잘하는 분이신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한번 만나죠. 미안합니다. 요즘 바쁘신데. 아니요. 아니,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렇죠. 네. 많이 바쁘시죠. 아니 저도 안 그래도 뭔가 이런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상황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동참도 하고 뭔가 목소리도 내고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 막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막 정치적 현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이런 걸 자꾸 이제 뒤로 미루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게 뭐 모든 이슈들이 모이는 게 이제 정치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당장 직면한 그리고 혹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들 우선순위를 이제 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계속 뒤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이제 청년 문제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이랑 같이 싸잡혀가지고 네. 자꾸 뒤로 후퇴하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다들 알고는 있는데 이걸 지금 하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개혁이 중요하다 혹은 뭐 부동산 뭐 민생 경제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앞단으로 오니까
저도 늘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특히 요즘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욕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막 지도자로 뽑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 막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막 이런 것들과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동력이 상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더 외면하게 되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있지 않나 그런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 어쨌든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 그런 이야기들 혹은 막 비판들 막 주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으로 치면 플라스틱 안 쓴 거 중요한 거 안다. 근데 내가 너무 귀찮다. 텀블러 막 물 묻고 어쩌고 싫다.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뛰어넘을 정도의 막 당위성이 있지만 보통은 사실 그게 또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떻게 그럼 이분들하고 같이 발맞춰 갈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었거든요. 저도 아마 그런 고민을 예전부터 같이 해오긴 했었는데 물론 이제 쉽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의식을 하고 뭔가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고민의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일인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환경 문제는 사실 다음 세대의 이야기라고 계속 미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음 세대는 그 정치인에게 표를 줄 수 없죠. 표를 주는 사람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정책만 펼치는 거고 그런데 방금 희동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어떤 개선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의 편리함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편리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편리함으로 장사를 하는 경제인들은 피해를 받는다는 거. 네. 결국은 지금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예. 네. 경제인들, 정치인들.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환경 문제는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과연 누가 먼저 내려놓겠느냐. 네. 근데 어쨌든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뭐 청소년들, 청년들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고 사실 이제 조금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늦어요. 네. 특히 뭐 OECD 국가들 뭐 G20이라고들 이제 뭐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느려요. 가장 환경적인 전환이 늦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여전히 우리는 옛날의 개발 시대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미 이제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들 나름의 발전을 좀 끝내놓고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 초원이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효율적으로 분배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아야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팽창해야 하고 하나라도 더 얻어야 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이제 강한 거고 그런 옛날에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그 논리가 여전하다 보니까 계속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요즘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는 다르겠죠. 네, 아까 딱 말씀해주신 그 지점에서 제가 아시는 20대 청년분께서도 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는 걸 버릴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네. 청년분들은 좀 더 그 다양한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성 정치인분들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실 분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안 계시다고 하면 혹시 본인께서 혹시 그런 권력 의지를 좀 가져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이거 왜 우리 저기 라디오 스타에서 마지막에 뭐 황희두에게 뭐 게임이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도 항상 이 뭐 오이석에게 권력 의지란 이거 약간 고정 질문처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국회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을 깨뜨려 보셨어요? 내가 봤을 때 두 분이 가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역량이 있는데 자꾸 그 또 양보를 하시네요. 근데 실제로 왜냐면 이런 환경 어젠다를 가지고 또 국회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뭐 300석 중에서 한두 석으로 그렇게 바꿔내기가 되게 힘들다는 것도 뭐 왜냐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도 많은 분들께서 현실적인 고려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다는 부분에서 희망을 좀 많이 내려놓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숫자가 좀 안에 들어가서 노력을 해주시는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많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 고민하고 맞닿는 게 아마 비슷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 어떤 딜레마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 들어갔어요. 저는 지금 인플루언서 영역과 이 e스포츠와 뭐 온라인 어떤 대응.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혐오가 상품화된 상황이고 일베가 대중화된 게 이미 또 현실로 왔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물론 할 일이 진짜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얘기 나왔듯이 시민들이 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하고 계속 그 발을 맞춰가야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뭐 입법을 하든 뭐 정부에서 역할을 하든 뭐 이런 게 다 되는 거잖아요. 당정청도.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힘이 따라와야 되는데 제 고민은 그 시민들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그 동력이 끊겨버리면 네. 저는 저대로 이제 안에서 되게 고립될 거고 바깥에서는 이게 더 이상 뭐 진전을 못할 거고 물론 이제 밖에 가만히 있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그런 고민이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이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막 제도나 법이나 뭐 이런 걸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 바깥에서 이 사이클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베스트일 텐데 그게 또 쉽지는 않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까 뭐 권력 의지를 여쭤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뭐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번 요 민주정부가 다시 돌아온 이 시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만 조금 이뤄냈으면 좋겠거든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이제 그린 뉴딜 그리고 기본소득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금 정상화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점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면서 그 다음에 저의 표심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일단 전 검찰총장님 좋아. 네. 뭐 밝혀야 되나요? 아니 그냥 혹시나 중요한 세 가지네요. 근데 그린 뉴딜, 기본소득,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뭐 근데 하나씩, 사실 이 세 가지가 사실 각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라고 네. 봐요. 일단 세 가지 다 이제 분배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네. 점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그 셋 중에 저는 가장 뭐가 우리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달타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권력의지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입성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몇 분 안 되는 환경 분야 출신의 이런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으쌰으쌰 하고 계신 거고 사실 그 외에도 더 많은 담론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권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활동을 좀 하시면 좋겠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셨을 때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지금 상당히 많이 비판받고 있는 그린 뉴딜이라고까지 조롱받는 그 그린 뉴딜이 정말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성과 어떤 지구촌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근데 이제 비례의원들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지난번 총선에서도 근데 항상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집단에서는 어떻게 변하든 그거를 항상 이용하고 발빠르게 앞서 나가서 치고 나가는 그런 걸 꼼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항상 부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저 굉장히 많이 크게 느꼈고 그리고 지금 다양한 논의들이 되어야 되는 이 테이블에 기존에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거악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네.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민주당이 여당이고 굉장히 다수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처럼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가 상대해야 될 당이 이 기득권층인 민주당이라고 네. 보여지는 이 표면적인 상황들이 저는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이 되게 안 좋은 당이 표현하자면 좀 그렇지만 안 좋은 좀 없어지고 나면 네.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곳이 거기 자리에 들어가서 차지를 해서 좀 네. 건강한 논의들이 돼야지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안 되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지금 막 광주 가서 묘 닦고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 또. 네. 또 닦았어요? 또 닦고 있어요. 거기. 진짜 미치겠다니까요. 어디가에 닦는데요? 아마 또 이거 선거 도가니가 끝나면 건강한 서로 하면 살아간 다음에 또 뭐 특별법 이런 거 나오면 또 그냥 조용히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도 공감하는 게 뭐 이게 보수 진보 개념이 아니잖아요. 저도 민주당 그렇습니다.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고 아무래도 다수니까 의견이 다양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여태까지 사실 180석으로 실망을 끼쳐드린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네. 지지를 하든 지지를 하지 않든 그 비판은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앞에 말씀 주셨듯이 그냥 보수의 탈을 쓰고 그러니까 보수란 네. 단어를 오염시켜 버려서 저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건전한 논의 자체가 지금 말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거 하나하나 아까 말씀 주신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그 테이블에 놓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오가야 될 안건들이잖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아직까지도 막 이런 갈등이나 혐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뭐 이게 저런 쇼에 일단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진짜 제일 먼저 드는데 네.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자본이 붙고 미디어가 그렇게 비추고 하니까 야 이번엔 진짜 달라졌나 보다. 근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알리는 게 또 한쪽으로는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그러다 보면 환경에 예를 들어서 의지를 가진 몇몇 의원님들도 일단 현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에 이런 뿌리를 뽑아야 이제 본질적으로 환경 문제든 네. 다른 어떤 소수자들에 대한 문제든 이게 그 테이블에 올라가니까 그 문제를 하다 보면 이제 기존에 있던 데서 비판을 받는 거죠. 야, 네 환경 목소리도 안 내고 뭐 하냐 도대체. 이러다 보면 이 사람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네. 이 사람 시원찮네란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멀어지고 그러면서 고립되고 음. 끝나고 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도 그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회가 아주 조금씩 진보한다고 저는 믿는데 좀 어떠세요? 그 뭐 이렇게 만약에 현 정부 그러니까 다음 정부로 이제 네. 넘어간다 했을 때 네. 아까 그 내용 꽂혔던 게 그 청소년들이 요즘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현 정부가 2030에 계속 끌려다니고 10대가 그대로 2030에 탑승하는 상황이기에 청소년들 지금부터 우리가 먼저 좀 쓰다듬고 좀 주체를 인정해주자는 입장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를 각각 보면 그 고민들이 다르지만 온라인으로 이들이 묶이고 그러면은 핫한 이슈들로 이게 이렇게 하나로 묶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10대 입장에선 2030이 지금 표출하는 분노가 곧 머지않아 내가 마주할 현실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10대들을 미리 챙겨서 지금 2030의 어떤 혐오를 파는 쪽으로 그대로 탑승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 뭐 학폭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환경 문제 아까 듣고 여기에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있겠다. 환경 문제를 이렇게 배척해둘 게 아니라 청소년 안건에 얹혀서 지금 저도 이제 10대를 주목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 요즘 10대들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성세대들을 왜 꼰대로 보는지 이게 뭐 꼭 정치 뭐 여의도 정치 이 차원이 아니라 아니 환경 감수성 없어요? 요즘 그런 감수성에 대해서 네.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그 환경에 대한 것도 뭔가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오히려 공론회장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면 하나 진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 부분도.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다른 예를 조금 들면 요즘에 이제 이런 플라스틱 어택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기업들의 예를 들어서 빨대 이제 항상 그 테트라팩에 붙어 있는 빨대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떼달라. 우리 이거 안 쓴다 하면서 빨대 모아가지고 기업에 보내고 했던 뭐 그런 활동하면서 실제로 기업이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빨대를 제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지금 뭐 약간 20대, 30대 특히 주부분들이 많이 하세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댁에서 이제 나오는 이런 그런 빨대, 결국 쓰레기가 되는 그런 안 쓰는 빨대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실제로 행동하시고. 근데 이분들이 점점 이 목소리도 커지시고 세력도 확장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움직이니까. 목소리를 내면 반영되는 게 눈에 보여요. 네. 눈에 보이니까 계속해서 이게 운동성을 갖고 이제 스노우볼처럼 굴러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청년들, 특히 청소년들의 환경 이야기라고 하시면 사실 저도 청소년들의 그 환경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훨씬 그들에게는 심각하고 네. 훨씬 우리보다 걱정이 많죠. 왜냐면 우리보다 오래 살아야 되죠. 현실적인 문제니까. 네, 오래 살아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 나오는 이런 정책 같은 것들이 다 현존하는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기준으로 한 정책들인 거지 네. 더 오래 살아갈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론장 이런 데 또 요즘에 점점 불러요. 네. 청소년들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공론장에 불러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제 발표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또 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 앉혀야 되는데 네. 발표하고 집에 가요. 그 네. 다음 결정은 어른들이 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당을 초월한 이야기거든요. 그쵸. 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시흥시의 그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시흥시 뭐 이런 공무원분들, 정치인분들, 뭐 환경운동가라든지 뭐 기업을 하신다든지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지금 인원수가 한 10몇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어려요. 네, 제가 제일 어려요. 제 생각에는 그 안에 20대도 들어오고 10대도 들어오고 들어와서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의견을 내야 어떤 정책 반영을 할 때 10대들의 목소리, 10대들의 관점이 반영된 더욱 디테일한 우리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혹시 네. 그럼 저항하시려고 탈색하신 거예요? 나 우습게 보죠. 약간 저항 정신. 진짜 그렇죠. 근데 왜냐면 이 기후변화 문제가 지금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항상 저희도 다음 세대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의 일이라고 젊은 층인 저희는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않나요, 다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슈별로 세대별로 묶는 게 아니라 이슈별로 묶으면 오히려 더 다양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자꾸 저는 그게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사실 저도 어릴 때 오히려 환경 감수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냐면 어릴 때는 더 이제 덜 닦였잖아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네. 되게 엄청 엄격하게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고 여기 주변에서도 막 이렇게 그런 거 하다 보니 이렇게 그냥 닦여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은 더 내려간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 기준에다 맞추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엄격하다고 그쵸. 할까? 좀 다양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예를 들면은 저는 청년 이슈다. 청소년 이슈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 갑자기 막 해주는 듯한 이런 거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 전 정말 이거를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표를 안 줘요 사실 마음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보여주기식인 것 같거든요. 전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이슈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예를 들어서 시험 응시료 같은 문제예요. 시험 응시료가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는데 너무 시험 몇만 원씩 계속 높아지고 있고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보통은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보시죠. 왜냐하면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꼭 청년의 문제라고만 청년의 이슈라고 이름 붙이기는 좀 애매하고 왜냐하면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이 시험 본치는 분들이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이슈별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근데 환경 문제가 그중에서도 정말 그런 이슈로 논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젠다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모아야죠.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 딜레마인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논의를 하고 나면 결정하는 사람들이 뭐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가 기성세대고 사실은 이 변화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잖아요. 특히 뭐 온라인 생태계로 봤을 때도 뭐 메타버스가 뭔지 뭐 이런 것 자체를 모르니까 네. 그게 뭐야 하고 과거의 그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성공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기 복사 붙여넣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전혀 다른 맥락이 있는데 표면적으로만 그냥 그럴듯하게 비슷한 것들 그런 점에서 저는 청소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약간 엘리트주의자들이 그런 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제 고학력, 고스펙 그리고 뭔가 배운 사람들 우리들이 이런 결정기구에 가야지 약간 이런 엘리트주의자들에 대해서 저는 뭐 당 안팎으로 저도 그런 거에 대해 되게 비판적인 입장인데 그런 것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뭐 환경이든 뭐든 이런 걸 다 넘어서 봤을 때 기존의 그런 세력들과의 저항은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효능감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이게 지치고 뭐 힘들고 하더라도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뭐 좀 진보적인 사람들 입장에선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도 혹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한테 확실하게 이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 네. 하면은 거기에 막 뛰어드신 분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작은 어떤 효능감이 쌓여가지고 큰 이런 어떤 스노우볼 굴려간다고 봤을 때 청년들 자꾸 정치 무관심하다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가르칠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오히려 막 작은 뭐 쓰레기 줍기를 통해서 본인이 막 만족감을 느끼고 우리 동네를 막 깨끗하게 만들었다. 네. 이런 단위들을 보통 되게 우습게 알잖아요. 네. 자꾸 거대 담론만 얘기하는데 그런 작은 효능감들을 어떻게 하면 더 느낄 수 있게 할지 그럼 와닿는 어떤 정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항상 늦고 네. 환경에 있어서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분들이 여기서는 뭐 음식물 쓰레기 따로 버리고 재활용도 다 하는데, 맞아요. 뭐 미국이나 뭐 호주나 다른 외국에 가서 거기서 너무 그냥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걸 보고 네. 충격을 받으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개개인들은 환경 감수성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기여하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이 기업들과 이익 집단들의 굉장히 저는 사실 문제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서 기업에 압박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그냥 어느 정도의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기업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이어지고 그거를 근데 규제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익만 생각하게 되고 저는 그쵸.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쓰레기를 하나 줍고 2개 줍고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게 쓰레기 거대 산을 만들고 섬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쵸. 결국에는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맞습니다. 어떤 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표님께서 결국에 이거 그 석탄 발전소 그냥 맞아요. 안 하면 된다. 네. 그 개개인들이 아무리 정말 사소하고 막 절박한 노력을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하나 줄이는 게 되게 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개개인들은 노력을 하는데 큰 단위에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지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좋습니다.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여기서 논의하기엔 너무 제약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좀 개인적인 이야기와 그럼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자면 엄청 길 거예요. 근데 이걸 짧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참 되게 시간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환경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개인이 줄일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고 정말 쓰레기 총량을 좀 줄이려고 하고 전기차 같은 걸 바꾸려고 하는 등의 개인의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작은 참여가 결국은 모든 걸 만드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모든 걸 만드는 것으로 못 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네. 그런 노력 자체가 무의미한 건 절대 아니니까 일상에서 실천하시는 그런 환경적인 어떤 실천은 꼭 이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저로서는 제가 문제로 삼는 가장 큰 어떤 포인트는 어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3대 축이 정부 또 기업 그리고 어떤 시민사회라고 보면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OECD에서도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환경 문제 관련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표현을 받는 이유는 이 문제의 해결의 권력을 거의 다 정부가 갖고 있고 또 기업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시민들이 이제 참여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쓰레기 줄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계속해서 기업들을 견제하고 정부에게 그린 뉴딜 제대로 안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이제 건설적인 그런 의견을 내시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창구가 사실상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어떤 회의의 테이블보다도 계속 거리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싸움을 해야 하는 우리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소리쳐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역시나 계속해서 정부와 어떤 기업 집단을 조금 이제 비판하게 되는데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조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현재 흘러가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전환을 보면 분명히 우리 시민들 또 시민사회에서 환경과 관련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스노우볼로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면 또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 앞에서 드렸던 거를 넘어왔지만 좀 이어서 해보자면 결국에는 큰 단위의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계속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의사표현을 할수록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기업들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정책에도 반영이 될 거고 네.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수밖에는 진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진짜 시민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야 더럽고 안 입고 온 꼴 안 보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수술실 CCTV 같은 경우에 93%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는 정말 의사들이나 관련자들 말고는 다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길목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다 보니까 안 되는 문제들. 근데 이게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되게 비슷한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깨어 있고 이 문제 알고 목소리를 내고 할수록 이거를 좀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저는 에너지 권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지 석탄 화력 발전이 이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주범으로 꼽히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원자력 권력이 이제 또
일어나는 건데 그런 에너지 권력들을 계속 견제하고 비판하는 시민의식이 생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전환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어떤 성과를 이제 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좀 이 에너지 전환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런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또 월성원전 수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치 권력 안에서도 이런 걸 자꾸 막고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저도 기승전 정치로 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입장인데 자꾸 정치 쪽에서 이런 걸 막 그 정쟁화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도 참 여러모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주위에 뭐 어쨌든 이런 캠페인 차원에서든 네. 아니면은 뭐 일반 시민들 차원에서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해오실 텐데 추후에 근데 진짜 이렇게 뭐 입법에 직접 참여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아직 생각이 없으신가요? 관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는 관심보다도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좀 모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많은 어떤 그 세계적인 움직임들을 보고 싶어서 전 조만간 또 좀 해외 파견을 좀 나가서 이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환경적인 이런 그 취약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몸으로 직접 겪고 좀 변화를 만들어낸 그런 사례를 갖고 한국으로 뭐 돌아와서 아니면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 희두님처럼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 계시니까 개도국으로 모셔서 직접 개도국에서는 현재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 뭐 유튜브라든지 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많으니까 이제 청년들이나 혹은 대중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도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환이 훨씬 빠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네, 훨씬 빨라요. 저의 기준에서는 빨라요. 특히 저는 이런 시골 지역이나 이런 작은 마을 같은 데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 그런 곳들일수록 막 해수면 상승 때문에 정말로 막 집이 없어지고 숲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고 농사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점점점 이제 체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문제는 이제 역량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문제, 자본의 문제, 행정적인 문제 이런 거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나 뭐 이렇게 저처럼 이런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간다리, 한국의 이런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중간다리를 둬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더 향상될 수 있게 돕고 이러는 건데 대중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할 수 있어 할 만한 어떤 주제인데 잘 모르죠. 채널도 네. 많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희두님 제가 초대할게요. 오, 감사합니다. 그냥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맞아요, 표정이? 예, 감사하죠. 저랑 저기 맹그로브 나무 좀 심으시죠. 저야 영광이죠. 저도 많이 보고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 달태령님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되니까 요즘 시대적 흐름이 네. 특히 대한민국 정치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이 내로남불 위선 프레임. 아하. 그러니까 니 뭐 환경운동 한다더니 이러면서 이게 조롱 섞인 말들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하나 뭐 들고 있으면 뭐 환경운동 한다더니 저러고 있네라는 게 평소에 말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써도 돼. 당당해 막. 네.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뭐 하나 조그만한 거 걸리면 야 이거 봐라 얘 이거 뭐 코인팔이 한다든지 막 조롱한다든지 더 나쁜 놈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저도 되게 걱정이 돼서 한편으로 이게 환경에도 어떻게 보면 큰 지금 흐름이 이어오고 있는데 그런 걸 앞장서서 외치는 분들 그렇게 깎아내리지 않을까 언젠가 그런 차원에서 미리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런 걸 어떻게 또 방어할 수 있을지를 미리미리 좀 전략을 잘 세워둬야 될 것 같아요. 저 깎아내림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요? 그 이제 창업을 이제 소셜 벤처를 하나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이제 빗물로 맥주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네. 빗물로 이제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걸 이제 2019년에 이제 했었어요. 네. 그 이제 왜냐하면 제가 개발도상국에서 제가 담당을 했던 프로젝트들 중 하나였는데 이런 뭐 베트남 도서 지역이나 뭐 미얀마나 뭐 방글라데시 이런 지역에 이제 물이 없는 지역들이 많아요. 식수가 없는 지역들. 이제 그런 지역들에 이제 좀 강우량이 최소한 1년에 한 1000ml 이상 정도 온다라고 하면 그 빗물들을 모아서
이제 간단하게 정수만 해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이 일반 수돗물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방법이에요. 오. 왜냐면 우리가 마시는 물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화장실에서 똥 싸고 오줌 싼 거부터 걸러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 상식적으로 똥물하고 그렇죠. 빗물하고 뭐가 더 더럽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시작점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훨씬 이런 그 정화의 과정도 단순하고 쉽고 에너지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빗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유엔에서 권장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상하수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빗물을 사용했던 지혜를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맥주로 만들려고 했던 건 이런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최근에 막 비 왔었잖아요. 네. 비가 안 와야 될 시기에 비가 오고 강우 패턴이 이제 막 다양해지고 태풍이나 이런 홍수의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우리나라는 어떤 상하수도의 어떤 개념 외에 일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또 우리나라에서 잘 알지 못하고 인지 못하고 있는 빗물은 또 이미지도 별로 안 좋으니까 뭐 산성비나 뭐 미세먼지랑 결부되면서 네.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아쉬워서 한국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빗물로 맥주를 만든 사례가 있길래 이제 저희가 한번 해봤었죠. 오, 네네. 네, 이제 해봤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재밌었어요. 뭐 어떤 반응이 좀 있었냐면 네. 이제 남녀노소 동일하게 찝찝해 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공통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달라지는 건데 네. 이제 뭐 제가 세대 갈등을 조장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굳이 드리는 거라면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제 이거 빗물로 맥주 만든 맥주입니다 하고 딱 드리면 그래요? 하고 이제 일단 한번 드세요. 아. 드시고 완전 맥주네. 네. 근데 사실 좀 찝찝했는데 먹어보니까 완전 맥주네요? 하면서 이제 취해서 나가세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 또 기성세대 분들은 네. 이제 빗물로 만든 맥주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 타임이 시작돼요. 괜찮냐? 찝찝하지 않냐? 어디서 빗물 걸른 거냐? 맥주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 먹어도 배탈 나면 어쩔 거냐?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을 이제 드리죠. 일단 한번 드셔봅시다. 그러면 이제 하고 이제 드시고 딱 한 입 드시고 나면 괜찮은데? 이제 나가실 때 5병만 줘. 그럴 때 이제 반말하셔도 예 하고 이제 바로 드려야죠. 그럴 때 고객님이니까. 잔악계. 그렇죠. 네, 뭐 그런 차이점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 한번 좀 저는 좀 조롱이라고 느꼈어요. 뭐 그분은 어떤 의도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당에서 이제 했던 그 환경과 관련된 청경과 관련된 이 청년 간담회였어요. 그래서 줌으로 이제 하는 간담회여서 이제 참여를 했고 이제 이 빗물 맥주 관련된 그 경험을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길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더니 그 간담회에 참여하셨던 모 의원님께서 이제 그걸 누가 마셔요? 그 실명 공개되나요? 실명 원하세요? 괜찮으시면 원하시면 김치앤칩스 구독. 구독자가 100 넘어가면 공개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좋습니다. 김치칩스 구독을. 농담이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세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청년들이 또 좋은 의도에서 만든 건데 좋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정중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도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또 그럴 때마다 어떤 그런 벽을 조금씩 감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희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라고 하는데 정말로 있고 사실 저보다도 훨씬 더 어떤 운동의 현장에서 정말 막 쇠사슬 끌고 나가셔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시고 막 어디 가가지고 기업 앞에 가가지고 막 또 시위하시고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조롱을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길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우리 뭐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어떤 뭐 불평등을 이야기하신다든지 이런 용기 내서 나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뭐 조롱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고요. 그냥 별 생각 없으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관심 가지시거나 마음으로라도 박수를 조금 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되게 전국에 많아지신다면 엄청난 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김치앤칩스 오이석 대표님을 뵙고 짧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종종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김치앤칩스 구독하시고 검색하셔서 한번 쭉 보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추후에 한번 또 모시는 걸로 하고 뭐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셨나요? 아 미얀마 얘기를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네, 그래요? 왜냐면 오늘 미얀마 이야기가. 방송하는 날짜가 지금 5월 18일 아까 네. 전 예. 얘기했지만 네 그래서 되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기 왜냐면 저 뉴스레터에도 소개가 돼 있을 테지만 네. 한번 또 얘기를 한번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이제 저처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 저희 한 18명이서 미얀마 봄이라는 아카이빙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2월 1일 이제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에 일어났던 뉴스들이나 어떤 사망자의 추이라든지 또 관련된 미얀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뭐 유튜브 영상이라거나 또 그런 뭐 모금이라든지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현재 미얀마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저장해 놓은 총망라해서 모아놓은 그런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미얀마 봄이라고 치시면 제일 상단에 아카이빙 포털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제 들어오시면 뭐 뉴스 궁금하시면 뉴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특히 어떤 모금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얀마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다 막혀서 모금을 하셔도 당장 전달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돈을 갖고 현재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미얀마 활동가분들, 뭐 청년분들이라든지 뭐 한국인, 미얀마인은 상관없이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미얀마 근처에 어떤 뭐 난민촌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들 사용하실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미얀마 사태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런 모금, 지갑도 적극적으로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한 가지 보니까 이런 미얀마 관련된 영상이나 그 뉴스 같은 거 댓글로 우리 뭐 영어 소문자 L 있죠? 네. L 네. 3개를 치시면 요 세 손가락 경례 모양이 네. 나와요. 그래서 미얀마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미얀마 행사 같은 거 온라인 행사 하실 때 이렇게 댓글로 지지한다는 그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국에 계신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 미얀마 관련된 소식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L 3개라든지 이렇게 I 3개, 대문자 I 3개라든지 해서 세 손가락 경례로서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김치앤칩스 그리고 미얀마 봄 검색해 주시고 또 많은 또 주위에도 이렇게 홍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희석 대표님은 또 좋은 기회를 한번 모시고 다음에 또 알찬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청국장 78회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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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